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오늘은 내 안의 심리적 원형 5번째, 순수주의자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순수주의자 원형의 상태를 설명하려면 우리는 다시 영웅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야 하는데요. 영웅이 태어나고 부침을 겪고 그리고 떠나고 모험을 거쳐서 다시 낙원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영웅 신화죠. 피어슨의 말대로 거의 모든 종교가 이런 상태를 이제 신과 하나 된 상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회심이라고도 하죠. 이 영적인 깨어남은 어쩌면 이미 우리도 한 번쯤은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하거나 문득 이렇게 기쁨과 어떤 평화로움 이런 것들로 충만해진다거나 또는 자연과 우주, 삶 자체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또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한 자리에 내가 지금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바로 그런 순간들이에요. 이는 모든 영웅 신화에서 영웅이 찾는 보물, 바로 그 보물이기도 한데요. 영웅이 모험을 겪으면서 얻는 보물은 어떤 정해진 물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스스로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선택의 힘, 또 자신이 하는 선택의 힘을 이렇게 가지려면 피어스는 기존에 정해진 틀에 따라서 이렇게 틀에 맞춰서 사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되게 우리는 극적인 불행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미덕을 가장한 자기 배반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진짜가 아닌 삶이 이렇게 계속 쌓여갈 때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피어슨의 세미나에 참석한 한 남성은 자기가 백만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100만 달러를 버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자신의 행복은 정말 찾을 겨를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요. 이는 이제 성공한 남자의 이상적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희생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요. 고아원형일 때는 운명에 휘둘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또 방랑자 원형일 때는 우리 운명을 이렇게 막 결정하려고 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달아나서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죠. 전사 원형쯤에 와서야 그들한테 맞서서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게. 그리고 이제 이타주의자에 이르르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면 나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우주의 창조나 파괴 과정 이런 것들을 막고 앞서 나가는데 참여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모든 단계를 통과하고 나서야 내 자신이 내 삶의 창조자구나 라고 믿는 순수주의자 원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여행에서 돌아올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어스는 지혜로운 순수주의자는 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 바로 그것을 안다고 말하죠. 순수주의자 원형이 깨어나면 자신의 영혼 깊은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한다고 믿을 수 있게 되거든요. 또 설령 이렇게 온전히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삶에서 좀 의미 있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동시성이라는 말은 칼 융이 그런 우연한 사건들의 어떤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서점에 갔는데 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어떤 책이 갑자기 내 앞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만나야 할 사람인데 정말 우연하게 마주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을 하는 거죠. 순수주의자인 우리는 이제 원치 않은 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돼요. 외부 세계 변화를 위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어떤 게 필요한지 그걸 살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의 변화는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이
100%다 맞아떨어지기만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다른 원형들의 이렇게 관점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일 때는 오히려 극단적이 되거나 나 스스로를 극심하게 억압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쉽게 예를 들자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를 학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변화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 라는 생각으로 집에 가서 스스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해. 이러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하고 있으면 도움이 당연히 전혀 되지 않죠.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맺은 관계의 패턴이 혹시 폭력적이거나 학대받거나 뭐 이런 관계의 패턴 아니었나? 라는 걸 확인하고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로 결심을 해야 사실은 진정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순수주의자 원형의 어떤 그 방식만이 아니라 방랑자 원형을 불러내서 이 관계를 아예 떠난다거나 또는 전사 원형을 불러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들어가는 거, 그게 더 필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제 또 이와 동시에 내가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에 이런 어떤 준비가 필요하구나. 내 안에서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선언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순수주의자 원형은 다른 원형들과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내 패턴을 알아차림으로써 내가 통과해야 하는 과정들을 신뢰하는 것, 신뢰하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렇게 학대받는 패턴에서 벗어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을 떠나서 더 나은 상황을 발견할 힘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런 힘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믿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순수주의자 원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순수주의자 원형은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보지 못했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으로써 내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순수주의자는 우리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캐럴 피어스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믿는 것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순수주의자는 타인과 자기 자신을 평화롭게 대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서 나아가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에서 내 자신의 참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세상을 경험한다고 말입니다. 나 자신의 본성에서 엇나가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믿음으로써 자신 존재에 고귀함을 주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순수주의자 원형의 참 모습인데요. 이 순수주의자 원형까지를 내 안에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면 그건 진짜로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순수주의자 원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을 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그게 내 삶을 결정한다 라는 말을 저는 꼽는데요. 사실 이걸 알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그런데 생각의 고리를 이런 식으로 바꾸고 나면 어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건이나 이런 감정들이 왔을 때 굉장히 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아직은 사실 연습이 좀 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떤 사건이 생겨났을 때 최소한 의식적으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캐럴 피어슨의 원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유연하고 탄성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마법사 원형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